자, 녹음을 실패해서 중간부터 녹음해서 아직 편집 못해서 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온결합입니다. 이온결합의 형성 한번 보도록 합니다. 화학결합 중에서 이온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요 인력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러면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합니다. 서로 당기는 힘이지. 그래서 우리가 뭘 만든다? 나트륨이온과 염화이온이 결합하는 거, 이런 형태의 결합을 우리가 이온결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트륨은 우리가 금속입니다. 금속. 나트륨 금속의 구조를 보시면 이게 무슨 구조냐 하면 보호 모형이지. 원자의 보호 모형을 보시면은 원래 맨 바깥쪽 껍질에 원자 번호가 11번이죠. 11번이면 맨 바깥쪽 껍질에 여기다 쓴다. 원자 번호는 왼쪽 아래 이렇게 적지. 11번이면 이런 바깥쪽 껍질에 있는 요 전자를 읽기 쉽습니다. 그러면 읽어서 뭐가 되는가 그러면 Na+. 물론 화학결합을 잘 하겠지. 화학결합을 할 때는 전자를 잃으면서 이렇게 결합을 합니다. 자, 염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결합을 하는가 보면, 자, 여기 있는데 맨 바깥쪽 껍질에 전자 7개 있습니다. 여기 한 개만 더 얻어오면은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게 됩니다. 안정한 전자 배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활성 기체, 즉 우리가 주기율표에서 18쪽에 속하는 원소들과 같은 전자 배치를 하려고 한다입니다. 뭘 해서? 화학 결합을 해서. 그러면 염소 같은 경우도 전자를 한 개 얻으면은 이렇게 전자를 한 개 얻었다는 표시지. 얻으면 이렇게 음이온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무슨 인력으로 정전기적 인력으로 형성되는 결합을 이온 결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자, 나트륨하고 Cl하고 요런 물질이 있을 때는 하나는 금속이고 하나는 비금속이기 때문에 얘들 사이는 무슨 결합이 이루어진다? 이온 결합으로 결합된 물질이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1번부터 20번까지 뭘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금속과 비금속을 한번 구분해 보자 라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전자 배치를 할 수 있어야 되겠지. 보호 모양이 20번까지 전자 배치를 해보면 첫 번째 껍질에 2개가 들어가고, 그 다음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8개, 이런 순서대로 넣으면 됩니다. 네 번째 궤도에 전자가 2개, 이렇게 넣으면 총 몇 개를 넣을 수 있노? 20개니까, 전자 20개니까 원자 번호 몇 번까지? 20번까지, 원자 번호 20번까지 보호 모양의 전자 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지. 이건 알아둬야 되겠지. 앞에 써 있는 거고. 자, 금속과 비금속 한번 봅시다. 여기 보시면 금속의 수가 작습니다. 리튬 여기 1쪽이지. 1쪽에 속하는 금속, 2쪽에 속하는 거, 1쪽에 속하는 금속 3개, 2쪽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 알루미늄. 요게 여기까지, 요게 13족이 되겠지. 13족. 요렇게가 금속이 됩니다. 이런 금속들 중에서 예외적으로 누구는 이 베릴륨 같은 경우는 뭐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크기가 작아서 E 플러스가 잘 안 됩니다. 크기가 작아서 원자핵에서 잘 당기고 있어요. 얘는 이온 결합을 형성하지 않는 금속이다. 이렇게 알고 갑시다. 맨 끝에 있는 얘는 뭐다? 18쪽이지. 자, 어쩌든 뭘 해서 전자를 얻거나 잃어서 얘들처럼 되려고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F 같은 경우는 어떻게 빠릅니까? 네온과 똑같은 전자 배치를 하기 위해서는 전자 한 개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얻으면 되겠지. 한 개. 얘도 한 개를 얻으면 되겠고, 그렇지. 얘는 몇 개를 얻어야 되겠어? 쭉까지 가려면 2개의 전자를 얻으면 됩니다. 얘는 몇 개의 전자를? 3개의 전자를 얻으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보는데, 여기 있는 금속들은 뭐가 빠릅니까? 전자를 얻는 것보다 얘는 뭐다? 전자를 한 개 잃는 것이, 전자를 한 개 잃으면 당연히 누구의 전자 배치? 네온의 전자 배치가 되겠지. 당연히 금속들은 전자를 잃게 되면 뭐가 줍니까? 전자 껍질이 한 개 줄어들게 됩니다. 원래 나트륨은 전자 껍질 몇 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줄이니까 전자 껍질이 3개였었는데 보호 모형에서 전자를 한 개 잃으면은 네온처럼 전자 배치가 되잖아. 그러면은 전자 껍질이 몇 개로? 2개로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는 원래 나트륨이 전자 껍질 3개였잖아. 이게 전자 껍질 3개였는데 전자를 잃게 되면 전자 껍질 몇 개? 1개, 2개 이렇게 되지. 그렇죠. 염소는 어떻게 돼? 비금속은 전자를 얻어와도 껍질 수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껍질 수는 변화가 없다. 이렇게 되겠지. 변화가 없다.
자, 우리가 이온 결합 물질의 화학식을 한번 써봅시다. 양이온 고면의 종류는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외워두는 편이 좋겠네요. 여기에 해당되는 금속이온, 얘는 NA는 뭐냐면 Na 플러스하고 뭐다? Cl 마이너스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 합쳐지면 염화 나트륨 이렇게 합니다. 얘는 마그네슘은 E 플러스 이건 황산 이온이라고 읽습니다. 합쳐지면 황산 마그네슘 MgSO4 이렇게 되겠지. 얘는 CaE 플러스 칼슘 이온과 산화 이온이 합쳐지면 산화칼슘 이렇게 씁니다. 얘는 마그네슘 이온과 마그네슘 이온 1개 그리고 Cl-가 몇 개? 2개 이렇게 합쳐지면 MgCl2 염화 마그네슘. 얘는 구리 이온은 E 플러스입니다. 황산 이온 E 마이너스 합쳐지면 플러스 E 마이너스이니까 황산구리. 얘는 K 플러스 2개와 그리고 산화 이온 1개로 만들어진 K2O 산화칼륨. 얘는 Na 플러스 2개 그리고 CO3 E 마이너스 1개. 한 개가 이게 2개, 한 개가 결합한 Na2CO3 탄산 나트륨. 얘는 BA2 플러스 SO4 E 마이너스가 1대1로 결합한 황산 바륨. 얘는 Ag 플러스 NO3 마이너스 AgNO3 질산 은. 요게 질산 이온하고 은이온하고 합쳐졌지. 질산 이온, 은이온, 질산 은. 얘는 칼슘 이온하고 탄산 이온하고 결합한 탄산 칼슘. 길다. 어째 3 플러스하고 알루미늄 이온하고 황산 이온 몇 대 몇으로 결합해야 되겠노? 2대 3으로 결합한 황산 알루미늄. 얘는 Mg 마그네슘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몇 대 몇으로 결합했노? 1대 2도 결합한 수산화 마그네슘. 이렇게 읽습니다. 알았지? 몇 가지 없는 거 잘 있나? H4 플러스 암모늄 이온. 뭐 이온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요거 화학식 한번 써볼까요? 이거는 뭐다? NaNO3 질산 나트륨 MgBr2 브로미나 마그네슘 Al2O3 산화 알루미늄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온 결합 물질 화학식 적을 때 항상 어떻게 하노? 양이온의 전하량 그리고 플러스 뭐다? 음이온의 전하량 합이 뭐가 된다? 0이 되도록끔 식을 구성해 줍니다. 다음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온 결합 물질의 화학식을 모두 적으시오. 원소 이름을 쓰고 하자. 그냥 원자 이름을 쓰고 적는 게 좀 더 빠르지 않겠나? 얘는 뭐야? 원래 2개를 잃었는 게 네온의 전자 배치하고 똑같네, 맞지? 그러니까 원래 맨 바깥쪽 껍질에 전자 몇 개 있었다? 2개 있었다는 게 되겠지. 그럼 전자수 총 12개니까 12번인 마그네슘. 똑같이 하면 얘는 어떻게 돼? 산화이온. 똑같이 하면 산화이온. 얘는 Na 플러스, 얘는 뭐가 되나? F 플루오린화 이온. 이렇게 읽습니다. 그러면 이제 니들은 쓸 수 있겠지. MgO, MgF2, Na2O, NaF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청소 시간 얼마 안 남아가지고 여기서 잠시 멈췄다가 다음에 또 시간이 있으면 4반 수업하고 해야 되겠다. 시간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녹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한번 가봅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 아마 수능 특강에 있는 걸 가지고 왔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온 결합 물질이 녹아 있는 모양이다. 이제 수용액이니까 어디 녹아 있단 말이야? 물에 녹아 있겠지. 물에 양이온과 음이온이 녹아 있는 겁니다. A가 양이온이고 B가 음이온이 되겠습니다. 자, 이럴 때 A, B 모두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고 있는 물질이다 라고 했는데, 일단은 뭐가 뭔지는 요게 지금
개 각각이니까 얘가 A 양이온이니까 4대 4개고 얘가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6개입니다. 그래서 2대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 플러스 그리고 B 마이너스 몇 대 몇? 2대 3입니다. 자, 2대 3은 전화량의 B는 A 대 B는 몇 대 몇? 3대 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A는 3 플러스고 산소는 2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걸로 만들 수 있는 물질 몇 대 몇으로 결합해서 2대 3으로 결합해서 만들 수 있는 물질은 전화량 보시면 이렇게 3하고 이 전화 플러스 6에다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6 마이너스 6이니까 전체 전화의 합이 0이 되네요. 그럼 구성하려고 그러면 Al이 2개, 산소가 3개 이렇게 우리가 화학식을 적어볼 수 있습니다. Al2O3가 되겠습니다. 이 물질의 화학식은 Al2O3 산화 알루미늄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E 원소의 종류를 가르쳐 주지 않고 지금 뭘 했는가 그러면 현대적 모형의 전자배치, 현대적 모형의 전자배치라고 하는 것은 현대적 모형의 오비탈 모형입니다. 오비탈에다가 전자배치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각각 어떤 원소인지 바로 써볼까요? 여기 있는 게 지금 리튬, 여기 있는 게 원자 번호가 몇 번입니까? 9번입니다. 맞지? 플로린. 얘는 마그네슘, 얘는 16번 황, 맨 끝에 있는 거는 몇 번입니까? 17번이네요. 맞죠? 17번짜리 Cl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금속 양이온 플러스 비금속 음이온이 결합한 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리튬은 Li 플러스 F 마이너스 이렇게 잘 되기 쉽죠. 결합을 할 때는 결합을 해서 안정한 형태로 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합니다. 그럼 쭉 적어볼까요? 어떤 것들을 적을 수 있습니까? 양이온과 음이온 결합시켜 봅니다. LiF 그 다음에 LiCl Li2S 이런 거, 그 다음에 MgF2 MgS MgCl2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양이온 2개밖에 없으니까 리튬 플러스하고 마그네슘 E 플러스로 만들 수 있는 이온 결합 물질의 화학식을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이름은 어떻게 돼? 플로리나 리튬, 염화 리튬, 그리고 황화 리튬, 이플로린화 마그네슘, 황화 마그네슘, 염화 마그네슘, 플로리나 마그네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선생님 요거는 저번에 아마 수업 시간에 시험에는 나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아마 했을 것 같긴 합니다. 시험에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온 결합에서 결국은 나트륨하고 염소하고 뭐 해놨을 때 섞어놨을 때 서로 이렇게 섞어서 충돌을 할 때 뭐 삼각 플라스크 안에다가 뭘 넣어놓고 나트륨을 넣고 여기다가 염소 기체를 넣어줍니다. 넣어주면 노란색 불꽃 반응이 시작되면 노란색 불꽃과 함께 뭐가 만들어지는가 그러면 NaCl이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전체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얘가 반응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생성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비교해보면 에너지가 이만큼 낮아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화학결합을 형성하는 원동력이 된다, 추진력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발열 반응으로 에너지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반응식은 우리가 어떻게 적어볼 수 있는가 그러면 나트륨 반응물, 생성물 이렇게 적고 원자 수는 변하지 않는다. 염소 원자가 2개 있기 때문에 2개를 표시해 주려고 하면 이렇게 해줘야지. 이렇게 표시하면 안 됩니다. 이런 물질은 없거든요. 2개라고 해서 이렇게 표시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DE 이렇게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 에너지 그래프는 뭘 나타내는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뒤에 가면 아시겠지만 이 과정에서 어떤 게 있냐면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가 결합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합을 하는 과정, 즉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을 하는 과정에서의 에너지 관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얘가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가 될 때의 에너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과정은 요 반응이 일어나는 이 과정 속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 대한 에너지 변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온 결합의 형성과 에너지 변화입니다. 자, 왜 그러면 양이온과 음이온이 NaCl에서 예를 들어 보면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왜 화학 결합을 하느냐를 뭘 통해서 살펴본다. 에너지 관계를 이용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리에 따른 에너지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러면 영어로 맞는 거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포텐셜 에너지에서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일단은 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에 당기는 힘인 정전기적 인력과 그리고 얘가 뭐가 있는가 그러면 얘도 전자가 있고 얘도 전자가 있으니까 전자간 반발력, 얘도 핵이 있고 플러스 전tin 핵이 있으니까 핵과에서의 반발력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인력 그리고 핵과 전자 간의 이쪽 편에 있는 서로 핵과 전자 간의 인력 요런 힘들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가까이 오면 즉 거리 양이온과 음이온의 거리를 우리가 R이라고 하는데요. 거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여기 보면 인력에 의해서 에너지가 낮아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져 있을 때보다도 가까이 와 있을 때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하를 띄고 있는 입자의 포텐셜 에너지는 식을 우리가 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앞에다 K를 쓰고 R분의 Q1, Q2 이렇게 쓸 수 있는데요. 거리가 가까워지면 포텐셜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인력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곱한 값이 마이너스가 되면서 에너지가 음으로 낮아진다라고 보면 됩니다.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상호작용하는 에너지를 0이라고 봤을 때 그거에 비해서 어떻게 된다? 인력에 의해서는 에너지가 낮아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반발력은 당연히 어떻게 됐어요? 서로 다른 전하겠지. 서로 같은 전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에너지가 높아진다. 플러스로 커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어떤 급격하게 이렇게 증가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과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를 두 개 합치면 이 가운데 있는 이 그래프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값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는 A값하고 A값은 플러스를 가지겠죠. 여기에 해당되는 B값은 마이너스를 가지겠죠. 이 두 값을 합친 게 A는 플러스 값을 가지고 B는 마이너스 값을 가질 테니까 마이너스 값이 더 크죠 지금. 그럼 A-B 한 값이 요렇게 됩니다. 요런 값들을 모아서 어떻게 된다? 그래프를 그리면 가운데 있는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럼 가운데 있는 그래프는 뭡니까?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 인력과 뭘 다 고려한 거 반발력에 대한 에너지를 모두 고려한 그래프가 가운데 있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때때로 가운데 있는 그래프만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그래서 이온 간의 거리에 따라서 포텐셜 에너지가 가장 낮아지는 지점, 즉 거리가 어느 만큼 왔을 때 이온 간의 거리가 A만큼 왔을 때 이때 에너지가 가장 낮아지는데 이 이온 간의 거리는 예를 들어서 Na 플러스 Cl 마이너스를 예를 들어 보면 이온 간의 거리는 어디까지를 이온 간의 거리라고 한다? 중심에서 여기 중심, 즉 음이온 반지름하고 양이온 반지름의 합 여기 0.095가 나트륨 플러스의 양이온 반지름 Cl 마이너스 뭡니까? 음이온 반지름 합친 0.276 나노메타가 이온 간의 거리 R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가 어떻습니까? 여기서 뭘 형성한다? 양이온과 음이온이 이렇게 이온 결합을 형성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거리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거보다 더 거리가 가까워지면 뭐가 우세한다? 반발력이 우세해서 다시 이렇게 올 겁니다. 맞지? 이게 이렇게 되면 요쯤에 있으면 거리가 A보다 크지죠. 그럼 요렇게 갈 겁니다. 인력이 우세하다. 그래서 반발력이 우세함, 인력이 우세함은 거리 뭘 기준으로 해서 A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잘 나와 있네요. 맞지? 자, 이온 결합은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가 가장 낮아지는 A점에서 이온 결합이 형성되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온 결합을 형성하게 되는 원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
에너지가 낮아진다 하는 것은 뭐다? 안정해진다. 안정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안정해진다. 그래서 이온 결합을 형성하는구나. 자, 그러면 양이온과 음이온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우리가 양이온과 음이온은 인력과 반발력 합이 최저가 되는 거리에서, 즉 에너지 합이겠지. 에너지 합이 최저가 되는 거리에서 이온 결합을 형성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온 결합은 인력과 반발력이 다 작용하지만 특히 우리가 뭐로 설명할 수 있는가 그러면 인력, 쿨롱 인력에 대한 간단한 식으로 이 쿨롱의 법칙식이죠. 이게 쿨롱 인력 법칙식으로 이온 간의 결합력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결합력, 힘은 폴스. 자, 결합력이라고 하는 것은 거리의 제곱, 그리고 Q1, Q2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전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했는가 그러면 K 아래쪽이 R입니다. 이제 Q1, Q2 이렇게 됐지. 이게 에너지고 얘가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잘게 쪼개서 미분하면 힘이고 힘을 적분하게 되면 뭐가 된다? 에너지가 되는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끝날 때가 됐네요. 여기까지 일단 하고 이따 또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기 이온 결합이 강해지면 이온 결합이 강해진다는 얘기는 양이온과 음이온 간의 인력이 커지면 어디에 비례한다? 녹는점에 비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녹는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은 얘들이 무슨 결합 물질이다? 이온 결합 물질. 이온 결합 물질 중에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이온 결정입니다. 여기 녹는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온 결합을 각각의 이온 결합을 다 끊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온 결합 물질은 녹는점이 좀 높은 편에 속합니다.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력이 크면 클수록 녹는점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면 여기에서 여기 양이온과 음이온의 거리에 따른 이 포텐셜 에너지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여기서 에너지가 가장 낮은 지점 B, 요 지점, 즉 이온 간의 거리가 B가 되었을 때 이온 결합을 형성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온 결합은 어디에서 형성이 된다? A가 아니고 B에서 형성이 된다. 이온사의 인력과 반발력의 합이 최저이다. 이거 맞는 말입니다. 이온 간의 반발력 인력보다 크게 작용한다. C 지점에서는 거리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니까 인력이 더 크게 작용한다가 맞는 말이겠죠. 그러면 답은 니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갑시다. 자, 주어진 자료를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합시다. 여기 보면 다양한 이온 결합 물질이 나와 있습니다. 다양한 이온 결합 물질을 보시면 자, 일단은 여기는 지금 전하량이 플러스 1, 마이너스 1들끼리 결합한 이온 결합 물질입니다. 여기는 2 플러스하고 2 마이너스가 결합한 이온 결합 물질입니다. 자, 공통적으로 보시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자료 해석을 할 수 있는가 하면 전하량이 같을 때 일단 전하량이 큰 것들이 뭐가 높다? 녹는점이 높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봐서 전하량이 일단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만약 전하량이 같다면 어떻게 돼요? 전하량이 같다면은 뭐가 가까울수록 이온 간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이온 간의 거리가 이렇게 되죠. 자, 위로 올라갈수록 이온 간의 거리가 더 가깝습니다. 녹는점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F 똑같이 양이온과 결합한 요것들을 보시면 음이온들을 보시면 다 할로젠 원소로서 크기가 어떻게 됩니까? 할로젠 원소는 17족이죠. F 밑에 Cl, Br, I 이런 순서대로 밑으로 오면 크기가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양이온은 똑같고 할로젠 이온의 크기가 커지니까 이온 간의 거리가 밑으로 오면 멀어지고 위로 올수록 가까워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얘들은 두 번째는 산화 이온의 크기는 같고 밑에 C 2족에 속하는 그냥 2족이죠. 마그네슘, 칼슘 얘들도 밑으로 오면 양이온의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이온 간의 거리는 얘가 가장 짧습니다. 그래서 2825 녹는점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 맨 처음 뭘 보고 이온의 전하량을 보고 그 다음에 뭘 보면 된다?
이온 간의 거리를 보면은 뭘 알 수 있다. 이온 결합력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이겠습니다. 요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심화 내용은 요거는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혹시 학생들이 알루미늄 3+하고 이과 말해서 선생님 얘의 전하량이 더 큰데 왜 MgO의 뭐가 더 크다? 녹는 점이 높을까요? 얘는 전하량이 더 작지 않습니까? 선생님은 전하량을 먼저 판단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는데 자, 요거는 심화 과정으로 요걸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러면 공유 결합성이 있다. 공유 결합의 성질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나오진 않습니다. 맞지? 나오진 않고 뭘 해석하면 된다? 주어진 자료를 해석하시면 됩니다. 주어진 자료만으로 해석해야지 일단은 요 문제가 성립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로 잘 나오는 거 보면 자, 그래프 나왔습니다. 이온 결합의 형성. 여기 양이온, 음이온이 멀리 떨어져 거리에 따른 월 관계를 나타냈다. 에너지입니다. 거리에 따른 에너지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 V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이 지점에서 뭐가 형성되었다면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 이온 결합이 형성되었다면 NaCl 이 이온 결합이 형성될 때 그래프 말고 만약 여러분 요 위에다가 NaF 그래프를 그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NaF 그린다면 이온 간의 거리는 일단 어떻습니까? 이온 간의 거리는 짧아진다. 맞지? 이온 간의 거리는 짧아지면은 결합력은 어떻게 됩니까? 결합력은 강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자, 그러면 NaCl보다도 이온 간의 결합하는 거리는 짧아지고 결합력은 강해지니까 결합력 밑으로 더 내려가야 되겠지. 결합력은 강해지니까 요 지점 어디에 들어간다? 3번 영역에 들어간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점이 뭐 꼭지점은 아니지만 꼭지에 해당하는 이 점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묻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2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 자, 거리는 멀어지면서 결합력은 약해지는 경우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어떤 거? 거리 멀어지니까 뭐라 볼 수 있노? Na 그다음 I 이런 경우제 거리가 멀어지고 결합력이 이제 감소하는 이런 형태로 된 것은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뭘 바뀌었을 때 기준 그래프를 주고 물질의 종류가 이온결합 물질의 종류가 바뀌었을 때 이 점 여기 이온결합이 형성되는 이 점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해 가능합니까?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해? 일본 말이니까 이해. 자, 이온결합 물질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매우 단단하지만 소금 덩어리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금 덩어리 생각하시면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쉽게 부서진다. 자,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 여기 뭐야 양이온들이 있고 여기 음이온들이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어 선생님이? 3차원적으로 생각해야 되겠지. 3차원적으로 생각해보면 덩어리에다가 힘을 가하면 이렇게 같은 전하를 띠고 있는 양이온, 음이온 이런 식의 배열이 되면 서로 뭐가 작용한다. 같은 전하를 띠고 있는 것끼리 층이 밀려서 같이 마주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이렇게 끊어진다. 그래서 쉽게 쪼개진다. 쉽게 쪼개지는 것은 이온결합 물질의 중요한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온결합 물질은 또 어떤 특성? 전기전도성이 있다는 거지. 전기전도성은 우리가 만약에 도선을 통해서는 뭐가 이동한다? 이렇게 표시하는 전자가 이동한다. 이게 전기전도성이 있다는 거고, 자, 수용액이나 그냥 용융 상태 같은 경우는 수용액이나 용융 상태에서 뭐가 이동하는가 그러면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인 이온이 이동합니다. 자, 여기서 이온이 자유롭게 이동해야지 전기 전도성이 있다. 그러면 이온 결합 물질 같은 경우는 어떻다? 액체나 뭐로 만들어줘야지? 수용액 상태로 만들어줘야지 어떻습니까? 이렇게 양이온과 음이온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자, 플러스 극으로 무슨 이온이 이동한다? 음이온이 이동하고 마이너스 극으로는 양이온이 이렇게 이동을 해줘야지 전기 전도성이 있다라고 보십니다. 자, 고체 상태는 어떻단 말이야? 고정이 되어 있지. 고정이 되어서 제자리에서 진동 운동만 하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이렇게 전원장치를 연결시켜 줘도 이 사이에는 뭐야? 아무것도 움직이는 게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억하노? 이온 결합 물질은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없으나 액체나 수용액 상태는 전기 전도성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녹는 점과 끓는 점은 이온 결합 물질은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뭐다? 높은 편이다. 이렇게 돼 있지. 왜냐하면 양이온과 음이온이 이렇게 딱 두 개만 결합하고 있는 게 아니고 상당히 많은 양의 양이온들과 음이온들이 어떻게 해서 규칙적으로 결합하여 결정이라는 걸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결합을 모두 끊는데, 즉 녹이는데 상당히 많은 에너지가 듭니다. 그래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은 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녹는 점, 끓는 점 당근 어디에 비례한다? 이온 간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전하량이 클수록 끓는 점과 녹는 점이 높아진다. 아까 전에 어떻게 썼어요? 이온 간에 작용하는 힘, 쿨롱 인력은 거리의 제곱분의 Q1, 이게 전하량입니다. Q1, Q2. 당연히 플러스 전하고 마이너스니까 하나는 플러스 값, 하나는 마이너스 값이겠지. 이 쿨롱 뭐라고 한다? 쿨롱의 법칙 중에서 쿨롱 인력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온 결합 물질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정리를 해 보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마 공유 결합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